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124회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네, 주빌리입니다. 한 주 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요즘 근데 요 며칠 내일까지 계속해서 그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 자체가 뿌옇죠. 그 다음에 저도 오늘 차를 갖고 어디를 몇 군데 왔다 갔다 했는데 또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편두통이라 그래야 되나요? 편두통도 오는 것 같고 이 이비인후과 질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코 이런 데가 지끈지끈거리기도 하고. 그러셨군요. 그게 모르긴 몰라도 혹시 미세먼지의 영향이 아닐까? 있겠죠. 그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내일도 또 미세먼지가 또 간다고 5일째 간다고. 그러니까 계속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또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갈 거는 좀 섭섭한 얘기이긴 한데 우리 그동안 한 6개월 정도 주빌리님 저랑 같이 하셨죠. 그랬죠. 한 6개월 정말 같이 하셨는데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개인 사정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스튜디오 만들고 또 그런 그쪽으로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 사진 통장 저랑 하는 거를 오늘이 마지막 방송으로 하고 당분간 또 휴식기를 사진 통장 갖기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빌리님이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님하고 하는 방송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고요. 사진 통장은 계속 가죠. 계속 가고 계속 가죠. 또 제 옆에 또 누가 앉을지는 아직 모르지만 또 일주일 동안 구해봐야 되겠죠. 또 일주일 동안 같이 하실 분도 구해보고 또 새로운 콘텐츠들도 이제 봄 되면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시고 참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같이 보고 계시는 우리 연회원 포터 아카데미 연회원님들 오늘 총무님이 저기 공지 냈을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3월 16일, 3월 22일이 우리 연회원 수업하는 거고 3월 16일 날은 또 별도로 별도로 하고 야외에서 어디 갈 거고 4월 달도 공지 나갔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연회원 때는 또 저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같이 또 하실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빌리님이 또 갖고 오신 질문 내용들 또 제가 또 받고 성심성의껏 또 아는 지식 안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가볍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과연 가벼운데 자꾸 과연 그러니까 거기 과연 꼭 전문가들은 프로처럼 사진을 정말 잘 찍고 싶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뭐 현업에서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뭐 똑딱이나 미러리스나 이런 뭐 크롭바디나 이런 걸 쓰시는 것들을 저는 보기도 했거든요. 그럼요. 보기도 했는데 근데 이렇게 보통 다들 이거 보면은 무조건 사진을 잘 찍는 거에 있어서 꼭 전문가용이라고 얘기하는 그 비싼 카메라, 플러그십이라고 그러는 최고급 기종들. 뭐 솔직히 얘기하면 뭐 캐논의 뭐 5막 프라든가 뭐 니콘의 뭐 850이라든가 뭐 이런 기타 등등. 그거는 중국기 아닌가요? 중국기? 뭐 중국기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비싸죠. 니콘에서 D5, D4, D5, 캐논에서 1D 시리즈. 뭐 그게 이제 최고기죠. 그런 걸 꼭 써줘야 됩니까? 그걸 꼭 써줘야 되느냐? 꼭 그걸 써줘야 돼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물어보셨으니까 답을 하려면은 어느 메이커나 최상위 기종이 있죠. 그 메이커를 대표를 하는 최상위 기종이 있고, 그 다음에 중급 기종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급 기종이 있죠. 같은 풀프레임이라도 최고급 기종, 그 다음에 중급기, 그 다음에 보급기 이렇게 돼 있죠. 어느 메이커나. 자, 그렇다면 그거의 차이는 내구력이라고 봐줘야 되겠죠. 내구력이요? 내구력. 가장 큰 차이는 내구력에서 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사진의 어떤 뭐 퀄리티보다는 그렇죠. 내구력. 그러니까 그렇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사진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사실은 뭐 이미지 센서나 이런 것들은 중국기나 최고기나 네.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나지만 그렇게 네. 못 쓸 정도의 차이는 아닌 거고 항상 전문가들이라고 말하는 일선에서 가장 최전선에서 뛰는 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에러율이라든가 고장률 또는 네, 그 에러율. 카메라의 네. 외부적인 내구력을 네. 상당히 신경을 쓰는 건 맞아요. 아하, 그렇기 예. 때문에 메이커에서도 필름 카메라 시절 때도 그랬고 네. 그 다음에 지금의 디지털 시대에 와서도 네. 내구력만큼은 최고급 기종들 플래그십이라고 그러죠. 보통 네, 우리가 네. 흔히 말하는 그 기종들은 아무래도 메이커에서도 내구력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가격이 많이 또 올라가는 것도 있는 부분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하나 또 물어보셨지만 똑딱이 카메라 갖고 사진을 못 찍느냐. 네. 그렇지 않아요. 뭐 똑딱이 중에서도 좋은 똑딱이, 비싼 똑딱이들도 있고, 있죠. 네, 싼 똑딱이들도 네. 있고, 그 다음에 뭐 미러리스도 있고, 미러리스 네. 중에서도 비싼 게 있고, 예. 보급형이 또 존재하겠죠. 네. DSLR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사진을 찍는 도구로서 카메라는 네. 꼭 최상위 기종, 그 비싼 것들은 막 돈 1,000만 원씩도 가잖아요. 그렇죠. 7,800만 원, 네. 7,800만 원, 네. 1,000만 원. 네. 중국기가 뭐 한 300만 원, 네. 보급기가 뭐 200만 원 전후 이렇게 되긴 하는데 뭐 풀프레임 기준으로 보통 예. 이제 메이커별로 그러면은 사진을 찍었을 때 성능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느냐? 예. 그러니까 사진 화질이라든가 네. 이런 질적인 문제가 많이 차이 나느냐? 그러면은 저는 그렇다고는 보진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 않고요. 예. 내구력 차이는 조금 좀 벌어질 수는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 겉을 뭐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느냐, 네. 메탈 재질로 만들었느냐, 얘가 뭐 방진 방습 기능이 있느냐, 네. 아니면 안에 실링 처리는 얼마만큼 했느냐, 그 다음에 셔터라든가 이런 셔터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거 외에 네. 하드웨어적인 거에서 비싼 카메라들이 네. 그러니까 하이 기종들이 가장 상위 기종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건 사실이죠. 그걸 제외하고 사진을 찍는 요소로만 굳이 따진다고 보면 네. 어느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도 사진 찍는 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렌즈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 렌즈들도요? 네네네. 렌즈들도 아무래도 뭐 캐논의 L 대표적인 게 L렌즈라든가 그렇죠. 뭐 니콘의 ED라든가 특수 렌즈들이 들어간 것들이 네. 좋은 요즘은 근데 대체적으로 비구면 렌즈라든가 색수차 보정된 렌즈들이 많이 이게 다운이 됐어요 금액들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보급형 렌즈들도 많이 쓰죠 그런 것들이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볼 때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번들 렌즈라고들 보통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표준준. 예. 크롭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한번 번들로 꽂혀 나오는 거, 뭐 185나 이런 거. 네. 그 렌즈가 그러면은 싸기 때문에 못 쓰느냐 화질적으로. 네. 이게 이제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네, 아까 조금 예, 전에 네. 말씀하신 거.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 번들 렌즈들의 개념은 네. 예전에 필름 카메라로 따지면 표준 렌즈 50mm가 보통 번들 렌즈였죠. 네. 그렇고 디지털로 넘어서 이제 185, 그 다음에 필름에도 AF 시대 때 뭐 3570, 3505 이런 것들이 번들 렌즈였는데 그런 번들 렌즈는 카메라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렌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메이커에서 굉장히 신경 쓰는 렌즈예요. 아, 번들 렌즈를. 가격이 싸다 그래갖고 성능이 나쁘다라고는 판단하면 안 돼요. 아, 예. 그래서 번들 렌즈가 성능이 아주 최상급은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못 쓸 정도로 최하급은 아니다. 가격 대비 가성비라고 그러나요? 네. 성능을 따지면 번들 렌즈는 굉장히 좋은 렌즈예요. 예, 쓰는데 그렇군요. 큰 문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김석종 작가님 D700 메인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이죠? 김석종 작가님. 네. 그러니까요. 음. 네. 그래가지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요즘 이제 저는 이제 올림푸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력이 올림푸스. 예, 쓰시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요번에 또 풀프레임 하나 또 구입을 하려고 다른 메이커 거. 다른 메이커 거를 네네. 예, 구입하려고 이제 좀 가서 봤어요. 캐논도 좀 만져보고 니콘도 이제 만져보고 이제 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이왕 살 거 좀 최상위로 좀 사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장으로 생각해서 이제 D850을 모처럼 이렇게 만져봤거든요. 만져봤는데 니콘. 제가 너무 작은 카메라만 만져봐서 그랬는지 850의 무게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무게가 돌덩이에 진짜 이따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갖고 과연 찍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게 무게가 카메라 무게가 이유가 있어서 무거운 건지 이게 좀 가볍게 만들면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야, 이거 갖고 과연 일반인들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거 들고 찍을 수 있겠는가. 바디 자체만 하더라도 제가 남자인 저한테도 굉장히 무겁던데 야, 이거 갖고 과연 그 사진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무게가 그렇게 좀 가벼운 걸 또 선호하는 또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차이가 꼭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무겁게? 그거는 이제 메이커에다가 물어봐야 될 메이커에다가 질문이고 그거는 이제 지금 주빌리님이 저한테 질문하는 내용을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해석을 좀 해보면 무거운 카메라하고 이제 가벼운 카메라 두 개가 있을 때 꼭 가벼운 카메라만이 다 좋은 거냐 또는 무거운 카메라만이 좋은 거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도 되는 건지 그렇죠 그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꼭 무거운 카메라가 나쁜 거냐 가벼운 카메라만이 좋고 그런 거냐라는 만약에 그런 질문이라면 그렇죠 왜 이렇게 무겁게 만들었을까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선생님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요즘 나오는 미러리스 풀프레임들 있지 않습니까? 다 가볍게 나온단 말이에요. 또 그걸 또 강조를 해요. 그래서 과연 이게 기술적인 뭐 문제인 건지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지는 않을 거고. 이제 카메라의 이제 원초적인 쪽으로 들어가 봤을 때 이제 무거운 카메라가 있고 가벼운 카메라가 있다고 치죠. 그냥 예를 들어보죠. 똑같은 성능을 발휘하는 카메라인데 하나는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가벼운 소재로 만들어 갖고 카메라가 가볍고 하나는 좀 무거운 소재로 만들어서 카메라가 무겁다. 또는 뭐 안에 내구력 때문에 무거워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그랬을 때 어느 카메라가 좋느냐라고 보면 이거는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해요. 분명 그것도 장단점이 있다고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렌즈를 굉장히 300mm 이상의 대포 렌즈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썼을 때 바디가 가벼운 거는 밸런스적인 문제도 좀 와요, 사실은. 그다음에 어떠한 미러의 쇼크라든가 그런 충격이 있을 때 그걸 흡수하는 면에서는 카메라 자체가 어느 정도 무거운 것들이 오히려 유리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벼운 것이 나쁜 거냐 그러면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럼 무거운 것이 나쁜 거냐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그거는 분명히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어느 사진가 자체가 그걸 자체를 들 힘 자체 왜냐면 연세가 드시거나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아니면은 선천적으로 약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무게를 못 이기시는 분들한테는 그 무게 자체가 불편한 거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미러리스 카메라를 쓰고 있는데 그냥 단일 렌즈 한두 개 작은 거 팬케이크 렌즈라든가 이런 걸 쓰는데 바디가 무거운 거다 그러면 그것도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작고 크기도 작고 가벼운 게 참 잘 어울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지금 주빌리님 같이는 새 사진을 주로 찍으시잖아요. 그러면 뭐 600mm도 써야 되고 나중에 풀프레임으로 가면 600mm가 기본 렌즈가 되는 거예요. 새 사진 같은 경우는 풀프레임에서 600, 800 길게는 뭐 1000mm 이상도 쓰게 될 텐데 그랬을 때는 삼각대는 필수겠지만 또 300mm 정도는 어느 정도 들고 찍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바디가 어느 정도 무거운 게 실제로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제 경험자들은 대충 알 텐데 바디가 너무 가벼운 것보다는 적당히 무거운 것들이 밸런스 문제라든가 떨림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카메라는 어떤 특성이 조금씩 다른 거고 다른 거고 그 다음에 뭐
왜 그렇게 무겁게 만들었을까가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런 것들이 이거는 뭐 이렇게 밸런스 때문에 무겁다 그 문제는 아닌 거고 아무래도 뭔가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메이커에서 얘가 뭐 어떤 소재로 만들었을까 안에 얼마만큼의 처리를 했을까 그런 것들은 이제 스펙적으로 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가볍게 좋고 무거운 게 나쁘다 또는 무거운 게 좋고 가벼운 게 나쁘다라는 걸로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렇다. 그거는 좀 다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중요한 거는 그거네요. 그 자기가 그거를 어느 정도 또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것도 또 그렇죠.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 저 규호 학생이 제 부모님께서 D610을 풀프레임으로 사주셨는데 참고로 저 규호 학생 아버님은 여기 사그라다 이시거든요. 그러세요? 우리 연애원님이시기도 하죠. 그래갖고 사주셨는데 그 전에 아버지가 쓰시던 올림푸스 팬 F도 좋더라고요. 팬 F 좋죠. 규호야, 내가 똑딱이로 팬 F 쓰고 있어. 나는 쓰다 팔았단다. 내가 똑딱이로 팬 F에 17mm 2.8짜리 팬케이크 렌즈 물려 쓰고 있어. 난 팬 F, EM5, EM1 세 개 쓰다가 하나 버렸어요. 내 주력 기종은 니콘이긴 한데 소형 카메라에서는 그래도 팬 F도 잘 쓰고 있어. 좋은 카메라였어. 참 그리고 또 다른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해요. 뭐 니콘은 풍경, 또 캐논은 인물. 왜냐면은 색감이 좋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보면은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고민을 한 거예요. 이왕 살 거 과연 내가 색감을 생각해서 캐논을 요번에 풀폰으로 살 거냐, 아니면은 니콘을 살 거냐. 니콘을 또 써봤으니까 이제 막 이런 고민 속에서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물론 저도 니콘을 써봤어요. 써봤는데 그 니콘이 그 인물 찍을 때 뭐 좀 뭐 이렇게 회색 톤이 좀 많이 돈다 뭐 그런 얘기도 좀 있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과연 이 말이 맞는 거고 또 이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기종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요 부분도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100%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거고요. 이제 필름에도 코닥이냐 후지냐 뭐 아그파냐 뭐 코닉하냐 좀 더 시대를 내려가면 사쿠라냐 사쿠라 필름 아시죠? 일포드 뭐 그런 흑백 말고 이제 칼라 필름에서들도 색감의 차이는 존재를 하거든요. 필름에. 카메라도 메이커마다의 이미지 센서의 소프트 처리 웨어적인 디지털 카메라에 와서 얘기를 하면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렌즈 자체의 발색 문제도 있죠. 어느 정도는 존재를 하죠. 필름 시절 때도 필름의 특성이 있는 것처럼 렌즈 자체의 발색 문제도 분명히 있죠. 어느 카메라가 좀 더 부드러운 묘사를 해줄 수 있는 거냐, 어느 렌즈가 또는 어떤 렌즈가 좀 더 샤프한 묘사를 해줄 수 있는 거냐. 같은 이 질문도 일전에 어떤 우리 주빌님이랑 하다가 한번 잠깐 질문을 했다가 한 거를 이제 또 물어보셔서 그때 답이 시원하게 안 풀어진 시간에 또 물어보는 개념으로 제가 그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존재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이거는 풍경, 이거는 뭐 인물, 이거는 조금 무리한 말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패션 찍는 사람들은 전부 다 캐논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니콘 갖고도 많이 찍어요. 소니 갖고도 많이 찍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라이카 갖고도 많이 찍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풍경을 찍는다. 나는 근데 풍경은 니콘이란 말은 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저는. 선생님 그 유튜브 동호회 카페 이런 데 보면 다 풍경 또 니콘하면 풍경 또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래요? 그럼요. 카메라 잡지책 딱 읽어보면 뭐 풍경, 니콘은 풍경 뭐 이런 뭐 하면서 광고도 하고 하는데요. 니콘이란 풍경이라는 얘기는 지금 사실은 처음 들어보고요. 그러셨어요? 니콘 카메라는 필름 시절 때 모도 사진가들이 많이 썼었죠. 신문 기자들이. 그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신문 자체가 갱지잖아요. 가장 낮은 질의 종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인쇄를 하려면 콘트라스트하고 샤프니스가 좋아야 돼요. 그래요?
나쁜 종에다 인쇄를 해야 되니까. 네. 콘트라스트가 강한 렌즈들이 니콘 렌즈들, 니콘가 콘트라스트가 강했기 때문에 네. 사진 기자들이 많이 썼던 거죠. 그 다음에 바디의 내구력이 상대적으로 좀 더 튼튼했죠. 튼튼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하고 니콘의 콘트라스트가 강하다 보니까 신문 갱지에 인쇄를 할 때 좀 더 나은 퀄리티가 나오죠. 그럼 니콘 렌즈가 콘트라스트가 강한 게 다 좋은 렌즈냐? 그렇진 않죠. 개조적인 표현에서는 콘트라스트가 너무 강한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니콘 렌즈도 요즘에 와서는 많이 좀 예전 같이는 콘트라스트가 강하냐 그러면 그렇진 않아요. 디지털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 건데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카메라는 색감이 좋기 때문에 풍경을 찍고 어떤 카메라들은 뭐가 좋기 때문에 색감이 좋기 때문에 인물을 찍고 어떤 거는 뭐가 좋기 때문에 풍경을 찍는다라는 걸 했을 때 물론 없지 않아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찍는다라는 것은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너무 무리한 거 아닐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뭐 캐논은 뭐 인물만 찍어야 되느냐 풍경 못 찍느냐 안 그렇거든요. 그렇죠. 니콘은 뭐 풍경만 찍는 안 그렇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색감이란 문제를 다다랐을 때 이렇게 또 봐야 돼요. 이거 조금 전문적인 얘기들로 들어가는 건데 줌 렌즈하고 같은 메이커라도 캐논이든 니콘이든 소니든 뭐 올림푸스든 같은 메이커라도 줌 렌즈 칼라 발색하고 단 렌즈 칼라 발색하고 조금 달라요. 그다음 광각하고 표준하고 망원하고 조금 달라요. 그 발색 자체가 색감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색감을 표현하는 거에 밸런스를 맞추는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원석 자체 원석이에요. 원석이요? 렌즈 안에 쓴 초제율이라 그러죠. 그 원색 자체가 색감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요. 구성률이 다르고 우리가 보통 한 가지의 유리를 갖고 렌즈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수십 가지의 유리들을 1군에 1 거냐 5군에 1 거냐 몇 군에 1 거냐를 조합을 해요. 설계를 할 때. 처음 알았네. 그 안에 있는 그 유리 자체가 색을 그런 것들 그게 다 100%를 맞추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많은 영향이요. 그다음에 뭐 얘가 ED 그라스를 쓸 거냐 뭐 빗물 그런 것들이 다 그거에 미치는 영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메이커에서도 조금씩의 색감의 차이가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사실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 엄밀하게 따진다면 계측 장비로 걸고 들어갔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주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을 해서 아까 질문하셨을 때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풍경이고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인물이야 라고 말하는 게 억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건 꼭 그것만 찍고 다른 거는 못 찍느냐라고 봤을 땐 그건 아니다. 개인적인 취향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취향도 있지만 존재를 하고 소프트웨어전 처리 문제에서 그런 문제들도 나오는 거고 렌즈의 색감도 영향을 받는 부분도 분명히 없잖아 있지만은 어떠한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그 영향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느냐 봤을 때 난 아니다. 그러니까 크게 저는 개의치 않아도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좋은 거 사시면 되실 것 같아요. 좋은 거 사면 되고 그러면 브랜드 저는 그러니까 결론 그냥 솔직하게 좀 더 오픈해서 얘기하면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니콘 카메라를 만약에 쓰고 있는데 난 니콘을 갖고 인물도 찍고 풍경도 찍고 그냥 다 찍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큰 불만은 저는 제가 사진을 지금까지 찍어오면서 그렇게 난 큰 불만은 없었어요. 선생님은 잘 찍으시죠? 아니 잘 찍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 거고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유명한 패션 사진가들이 전부 다 한쪽의 카메라만 써야 되겠죠.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유명한 풍경 사진가들은 세계적인 풍경 사진가들이 그것만 찍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현실이죠. 그리고 그 얘기에서도 라이카의 색감도 나와줘야 되는 거고 칼 자이스 렌즈의 색감도 그럼 나와줘야죠. 왜 유독 캐논하고 니콘만 나와주느냐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얘기가 또 되려면은 그럼 좋아. 그럼 캐논이고 니콘이고 그 안에서의 줌 렌즈별, 단 렌즈별, 그 다음에 뭐 화각별 그 특성도 조금씩 다른데 그 얘기들도 사실은 나와줘야 되는데 그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들은 뭐냐면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색감이 조금씩 좋다 나쁘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건 있어요. 다른 건 있고 조금씩 다르죠. 메이커마다. 메이커마다 달라. 옛날 필름 시절 때도 그랬죠.
미놀타 그 당시 소니가 미놀타를 인수했죠. 네. 미놀타는 중성적인 컬러들을 딱 중립을 잡아주고 올림푸스도 마찬가지고요. 캐논, 니콘 조금씩 다 다르죠. 네. 그걸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죠. 카메라별로 해갖고 뭐 보석보다 아름다운 게 뭐 니콘 까진 거는 보석보다 아름다고. 네, 그렇죠. 전자공학의 결정체는 뭐 네. 콘탁스다. 캐논 F4는 그거는 뭐 망치보다 더 튼튼하다. 네. 그다음에 뭐 이 모든 것의 완성체는 미놀타다. 뭐 이런 얘기들 한번 해드린 적 있잖아요. 네. 어떤 사진가가 했던 얘기에 유명한 그런 사진가가 했던 얘기들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네. 니콘이기 때문에 캐논이기 때문에 소니이기 때문에 네. 올림푸스이기 때문에 색감이 안 좋아서 샤프니스가 안 좋아서 뭐 콘트라스트가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나는 이 카메라 못 써. 난 그래서 내가 찍은 거 이거기 때문에 이 카메라로 가야 돼 라고 주장을 한다면은 나는 그거에는 같이 동조는 못할 것 같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우리가 사용하는데 어떤 카메라의 메이커, 그러니까 아주 이름 듣도 보도 못한 게 아니라면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본의 5대 카메라 메이커, 네. 독일의 카메라 메이커들,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카메라 메이커들, 네. 그런 카메라들은 부족함이 있어서 못 쓰는 카메라와 렌즈는 없다. 저는 결론은 그렇게 내리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 마지막 아까 마지막 그게 마지막 아니 그게 아니라 요거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취미 사진가 우리 취미로 사진하시는 분들은 장비병에 빠지는 이유가 네. 매년마다 브랜드마다 새로운 기종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그 기종이 나올 때마다 이걸로 찍으면 이렇습니다라고 광고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카메라에서 만족을 못하고 거기 충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변도 하는 거예요. 소니로 갔다가 니콘으로 갔다가 캐논으로 갔다가 기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진에 집중해야 될 그 시간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 돈이나 에너지와 투자하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길다라는 얘기죠. 네. 예. 그러면은 이런 데서 조언을 하나 해주신다면 과연 브랜드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 브랜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조언이 될 수는 없고요. 없고 사진을 찍으셔야죠. 사진을 무조건 제가 누누이 얘기하시면 사진을 안 찍으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그걸로 찍는 데 집중을 해라. 제가 15살 때부터 사진을 해갖고 지금 52이에요. 네. 지금 그러면 몇 년을 했나요? 한 37년을 한 건가요? 네. 37년을 한 거는 큰 거죠. 제가 지금까지 카메라 메커니즘 공부하는 것도 있었지만 카메라에다 들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상 못할 정도로 돈이 들어가봤고 제가 지금까지 생산된 카메라들을 거의 다 써봤다고 보시면 맞아요. 맞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똑같다예요. 똑같다. 똑같다고. 물론 디지털 카메라들은 소프트웨어적인 변천이 있고 이미지 센서에 대한 변천이 빠르죠. 그 기술적인 개념들이 빠르죠. 그거를 다 정리하더라도 1년에 그렇다면 1년에 한 대씩 나오는 카메라들을 우리는 사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신기종을 발표를 하니까. 그리고 또 어떤 렌즈가 나오면 더 좋다 나쁘다를 생각을 하면서 그걸 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제가 저번 시간인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정답을. 자기의 사진 정체성이 성립이 되면 장비는 단촐해진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사진을 안 찍기 때문에 우리는 장비에 연연하는 거죠. 연연한다. 그러니까 내가 사진을 찍었을 때 그게 내 장비의 문제 때문에 사진의 질이 안 좋은 건지, 내가 라이팅의 이해를 못해서 사진의 질이 안 좋은 건지, 내가 어떠한 표현을 하는 데 있어갖고 부족했기 때문에 사진의 질이 안 좋은 건지를 우리는 좀 봐야 돼요. 그걸 단순히 근데 야 이거는 카메라와 렌즈가 안 좋기 때문에 사진의 질이 안 좋은 거라는 쪽으로만 몰지 않았는지 그거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진이 좋다 안 좋다 그런 것들은 옆에서 사진을 봐줄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행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해가면서 장비 분명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오늘 우리 주빌리님이 마지막 방송이라 그런지 그 장비에 대한 그거를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3가지 질문 다 지금 카메라 얘기거든요. 정리를 하면은 최고급 기점, 중국기 그 차이가 뭐가 있느냐, 무겁고 가벼운 게 있느냐, 마지막에는 색감, 그렇죠. 차이가 있느냐, 그다음에 4번째 질문이 지금 브랜드도 있더라고요. 브랜드라든가 뭐 그런 것도 계속 장비병에 대해서 그거를 한다라고 말씀을 이제 물어보시는 건데 오래된 카메라 갖고도요. 좋은 사진 만들어 가는 사진가들은 아직도 많아요. 그 다음에 프로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프로들은 장비를 그렇게 바로바로 바꾸지 않아요. 않는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물론 장비가 어느 정도 쓰다 보면 좀 부족한 점들이 있을 때 불편했을 때 바꾸긴 하는데 그렇게 1-2년 단위로 기변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나의 장비를 갖고 꾸준하게 가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카메라도 자기가 익숙해져야 될 필요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한테 가장 좋은 카메라와 렌즈는 뭐냐면 내가 어떠한 사진을 찍느냐가 정해졌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한테 쓰는데 익숙해져 있는 카메라와 렌즈가 내가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좋은 장비예요. 그 장비가. 근데 우리는 그걸 익숙해지기도 전에 계속 바꾸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열의 70% 정도는 장비가 나빠서 못 찍는 게 아니라 내가 라이팅에 이해가 부족하거나 또 다른 장비 외적인 문제가 더 크다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 연예원들 사진 갖고 오거나 또 개인 교습을 받거나 그러신 분들이 사진 많이 찍어 갖고 오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다른 쪽에 문제들이 더 있지. 카메라와 렌즈 문제. 그러니까 원순깨비님이 이렇게 썼네요. D700도 현업에서 쓴다 하더라고요. 손에 익는다고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메라하고 렌즈는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가 되풀이 되는데 계속 발전을 하는데 물론 발전을 하는 것은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 우리가 그걸 매년 바꿔야 되느냐라는 거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면 자기가 찍은 사진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내가 과연 지금 사진을 찍는 거에 열심히인 건지 아니면 장비를 갖고 또 그거를 테스트하는 거 찍는 게 그냥 테스트용인지 아니면 정말 자기가 사진을 가슴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들을 사진이라는 도구를 갖고 표현해 나가는 건지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하나 더 내면 그냥 자기 예산에 맞춰 갖고 사시고 싶은 장비하고 메이커도 마찬가지고 카메라와 렌즈 사시면 되고요. 또 금액이 많든 또는 금액이 적든 많은 렌즈가 좋은 사진을 만들진 않는다. 오히려 그게 더 혼란을 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장비를 단촐하게 꾸미셔갖고 사진을 찍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진이 느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 경험도 그래요. 경험도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주빌리님 저랑 한 6개월 정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또 변변히 식사 한 번도 못했네요. 그렇죠. 그랬네요. 밤 늦게 하느라고 서로들 늦게 만나고 그랬고 잘해드린 것도 없는데 어쨌거나 감사하고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빌리님하고 저하고의 마지막 방송이었네요. 그렇죠. 다음 주에는 또 누가 옆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송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